네, 안녕하세요. 연광음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버스를 타고 눈이 오는 날에 서울로 향했습니다. 잠실역에 내렸더니 롯데타워가 딱 눈에 보였고요. 롯데타워를 멋있게 담고 싶었는데 눈이 좀 많이 오는 관계로 사진상엔 눈이 안 보이네요.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바로 전철을 탔고요. 전철을 따로 타고 전철을 타고 전철을 타고 부랴부랴 움직여가지고 도착한 곳은 바로 압구정이었습니다. 압구정역에 내리자마자 큰 전광판이 보이더라고요. 후지필름 전광판. 4번 출구 후지필름 스튜디오.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때는 시간상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가지 못했거든요. 나중에 한번 꼭 들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압구정 5번 출구 로데오 거리로 나가면은 성능로가 나와요. 그리고 저의 도착지인 캐논 플렉스가 눈에 보입니다. 저는 캐논 플렉스에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본 이유는 바로 캐논 EOS RP를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RP 같은 경우는 우리 캐논 미러리스 R의 후속작인데요. R 같은 경우는 캐논 미러리스 풀프레임 첫 출시작이었고요. 일단은 최신 영상 엔진 디직 8, 3030만 화소, 초당 8장의 고속 연속 촬영, 4K 동영상, 수웨블 LCD, 와이파이 블루투스, 그 다음에 듀얼 피스 시모스 AF,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이 카메라의 후속작인 RP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캐논 압구정 플렉스에서 2월 14일서부터 전시를 하고 있고요. RP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화소가 2620만 화소로 R하고는 다른 점이 있고요. 최신 영상 엔진 디직 8은 똑같고요. 그리고 아이 디렉션 AF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눈동자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얼굴 인식 플러스 눈동자 인식. 근데 이거는 R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4K 당연히 같이 되고요. 스웨블 LCD 저는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점은 또 초당 5매의 고속 연소 차량이에요. 이거는 R하고 차이점이죠. 그리고 똑같이 듀얼 피스의 시모스 AF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저위도 초점 검출이라고 해서 EV-5까지. 그러니까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진짜 어두운 곳에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다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달라진 점, 그리고 캐논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약 440g의 초경량 풀프레임 미러리스라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제가 이 RP를 보기 위해서 압구정에 왔고요. RP를 딱 봤을 때 전면샷을 보니까 RP라는 로고가 없어요. 전면샷에는 R이 적혀 있고요. 그래서 뭐지? 왜지? 라는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상단부를 보니까 조그맣게 EOS RP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왜 상단부에다 이렇게 조그맣게 나왔을까? 자, 그리고 상단부 왼쪽 편을 보면은 스위치 온오프 있고요. 캐논 풀프레임 같은 경우는 온오프 스위치가 다 왼쪽 편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제일 큰 다른 점이 보여요. R 같은 경우는 오른쪽 상단부에 표시창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종 설정들을 볼 수 있는데 그 표시창이 빠지고 이제 모드 다이얼이 아날로그식으로 돌리는 조그 다이얼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돌리는 조그 다이얼이 좀 더 직관적이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조그 다이얼 설정 다이얼이 있고요. 그 옆에 락 버튼이 있어요. 락 버튼 같은 경우는 올리면은 이제 설정은 변경되지가 않아요. 조그 다이얼은 돌아가더라도. 근데 조금 의아한 거는 우리 6D 풀프레임 같은 경우는 모드 변경을 할 때 이제 핀 버튼이라고 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눌러야지만 모드가 변동이 되거든요. 근데 RP 같은 경우는 핀 버튼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락을 하더라도 모드를 변경하면은 변경이 돼요. 이건 조금 아쉽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상단부에 녹화 버튼이 있고, 그리고 또 상단부에는 이제 조그 다이얼 하나 더 있고, 마이 펑션 키하고 셔터 버튼이 있습니다. 기존의 R하고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큼지막한 몇몇 가지가 달라진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후면부로 넘어가면은 여기서도 차이점이 하나 드러나요.
바로 터치 그 스크린이라고 해가지고 터치로 해가지고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그게 사라져 있고, 그 대신에 그 외 부분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외 부분은 다 동일하다는 거. 크기 비교를 하자고 하면은 제가 이때 들고 간 카메라가 니콘 D5300이에요. 35mm 1.8 렌즈를 끼고 있는 상태고요. 보면은 크기 차이가 그렇게 많이 없죠. 뭐 지금 RP가 진열장 위에 올라가 있어서 좀 더 크게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진짜 크기 차이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D5300은 크롭 바디라는 거죠. 음. 자, 그리고 이 스웨이블 LCD. 아, 저는 정말 진짜 환영했어요. 뭐 안 들어간다고 하면은 되게 실망할 거죠. 그죠. 실망했을 거예요. 이 스웨이블 LCD는 일단은 영상 찍을 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구도를 잡을 때 되게 좋아요. 360도로 돌아가다 보니까 세워서 하늘을 찍거나 세워서 뭐 하이앵글, 로우앵글을 찍거나 그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이 바디하고 이 스웨블 LCD에 이어주는 그 심지 부분이 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160만 원짜리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면서 험하게 다루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저는 제일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하단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일단은 배터리하고 메모리 카드가 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카드를 교체하려고 하면은 아랫부분을 배터리 부분을 열어야 돼서 조금 귀찮은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R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E6N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RP 같은 경우는 E17이 들어가요. 캐논 보급형 DSLR 200D 아니면 800D에 들어가는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배터리가 조금 용량이 작아졌을 거예요. 근데 뭐 200D하고 800D 배터리 27도 효율이 나쁘진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얘는 풀프레임이다 보니까 또 미러리스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좀 크죠. 자, 그리고 이제 왼쪽 편으로 넘어가면은 릴리즈 버튼하고 마이크, 그 다음에 헤드셋 이어 단자, 그 다음에 HDMI 단자,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단자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 단자하고 들을 수 있는 헤드셋, 이어셋 단자가 있다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아무것도 없죠. 밋밋해요. R 같은 경우는 오른쪽 편에 메모리 카드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래로 내려간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도 차이점을 두려고 한 건가? 자,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아랫부분에 캐논이라고 적혀 있고 뭐 락이라고 적혀 있죠. 이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그립이에요. RP는 이 그립과 같이 출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립을 끼면은 새끼손가락이 좀 더 완벽하게 파지법이 나와요. 그래서 무게도 그렇게 많이 나가는 편이 아니라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쉽게도 배터리 그립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그립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교체 같은 경우, 메모리 교체 같은 경우 크게 걱정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센서. 아까 2600만 화소라고 했었죠. 그래도 풀프레임 센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경이 되게 크죠. 근데 조금 아쉬운 점, 또 차이점이라고 해야 되죠. R 같은 경우는 전원을 끈 상태에서 렌즈를 교체할 때 셔터 막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시모스 센서에 먼지가 안 들어갈 것처럼 보였는데, R 같은 경우는 그게 없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잘못 조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없었어요. 자, 그리고 마운트. 이건 그냥 일반 마운트고요. 저는 이때 처음 알았는데, R 마운트 같은 경우는 크롭 렌즈도 장착이 가능해요. 그래서 크롭 렌즈를 장착을 하면은 알아서 크롭돼서 사진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뭐 크롭 렌즈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 마운트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이제 컨트롤 링이라고 하는 마운트인데, 만약에 EF 렌즈나 EF 아니면 EFS 렌즈를 꼈을 때 컨트롤 링이 있기 때문에 아래서도 자유롭게 컨트롤 링을 사용해서 조작을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부피도 그렇게 많이 크지도 않고 무게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번 사진은 되게 크죠. 이 렌즈 같은 경우는 2870의 f2 조리개 2를 가지고 있는 아주 밝은 렌즈인데 그러다 보니까 구경이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가격도 커요. 엄청 다 커요, 다 커. 자, 그리고 50mm 1.2 렌즈도 이제 봤고요. 50mm 1.2 렌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게는 많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렌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가격은 자, 일단은 RP가 나오면서 다양한 렌즈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몇몇 사람들은 R 렌즈도 지금 이제 모든 군을 다 가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만큼 다양한 렌즈들이 출시가 됐는데 이번 제가 갔을 때는 다양한 렌즈들을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따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캐논 압구정 플렉스에 있는 전경들인데 안에 렌즈들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고 근데 1DX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포토존도 꾸며져 있고 그 다음에 캐논의 역사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체험할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조금 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음성으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리뷰를 했는데, 저는 원래 동영상을 찍는 것보다 사진 찍는 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을 때 제가 느낀 게, 카메라 울렁증이 약간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쉽지 않네요. 음성으로 말하는 것도. 이제, 과연, 네, 오늘은 좀 색다르게 진행을 한번 해봤고요. 음, 나중에도 이런 사진 리뷰를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마음 편하기 때문에 이런 사진 리뷰를 좀 많이 해보고 할 것 같기도 해요. 일단은 뭐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은 뭐 제가 틀렸다는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앞으로 좀 더 많이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연광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부족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